지난번에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시간에는 에릭슨의 심리사유에 대한 부분, 융의 분석심리, 그리고 아들러의 개인심리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시에는 에릭슨의 심리사유 이론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에릭슨의 그 자아 발달 이론의 핵심은 인간 발달이 몇 단계로 구분되어서 진행되고 또 이 인간 발달, 즉 성숙의 점성 원칙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것이 특성입니다. 여기서 점성 원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점성 원칙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인생의 각 그 주기별로 단계에서 그 단계에 우세하게 출현되는 그런 최적의 시기가 있고 그 단계가 계획대로 전개될 때 완전하게 통합된 그런 전체로 기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발달 단계가 있는데 그 발달 단계는 말 그대로 생리적인 성숙이라든가 그 단계에 있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그런 사회적 요구로부터 유발된 심리 사회적 위기가 또 수반이 되고 이 또 수반이 되는 각각의 심리 사회적 위기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는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려는 그런 그 개인의 욕구하고 또 이 개인의 욕구 충족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에 의해서 구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단계는 대립되는 그 두 가지 개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갈등이 처음부터 만족스럽게 해결되면 긍정적인 요소는 점차적으로 성장 발달하는 자아 속에 스며들어서 보다 건전한 발달이 이루어지지만은 갈등이 계속되거나 처음부터 불만스럽게 해결이 되면 그 자아의 발달은 이제 손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가 바로 자아 속에 통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다음 발달 단계에 잘 적응하고 건전한 그런 발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위기를 적절하게 잘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달 단계가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5단계, 5단계 있지만 이 에릭슨은 총 8단계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태어나서 생후 1년간은 우리가 그 영아가 경험하는 심리 사회적 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신뢰감 대 불신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신뢰감은 말 그대로 건강한 성격의 초석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자신에 대한 믿음을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아는 태어나서 최초로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는 어머니가 영아의 그런 심리 사회적 욕구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충족시켜주면 어머니에 대한 그 신뢰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아가 타인으로부터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의 정도는 그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양육의 질, 여기에 의존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아의 만족감과 안정감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욕구를 충족하기도 하고 부모로부터 진정한 애정을 느끼게 되면 영아는 부모를 비롯한 그의 주변 세계가 바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신뢰감을 확대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따뜻하고 그런 애정적인 보살핌을 받게 되면 영아는 자신과 주변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을 하지만은 부모로부터 부적절하거나 거부적이거나 말 그대로 일관성이 없는 그런 보호를 받게 되면 불신감을 가지고 하나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이 시기에 갖게 되는 영아의 신뢰감은
이후의 모든 대인관계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영아의 관계에서 영아가 신뢰감을 갖고 불신감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러니까 불신감보다도 신뢰감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릭슨에 의하면 영아의 건전한 성장 발달은 전적으로 신뢰감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감과 불신감의 적절한 혼합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형성된 그런 신뢰감이나 불신감은 일생을 통해서 지속이 되고 또 다음 단계의 성격 발달에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형성된 불신감은 변화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감 대 불신감의 갈등이 성공적으로 해결되면 심리 사회적인 능력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덕성인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위기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바로 자기 비애라든가 정체감의 혼란, 우울증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2, 3세 정도에 나타나는 그 두 가지는 자율성 대 어떤 수치와 의심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아가 경험하는 심리 사회적 위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신뢰감을 획득하게 되면 유아는 말 그대로 독립심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게 되죠. 이 시기의 유아는 자신의 행동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고 이러한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율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는 걷기라든가 달리기라든가 기어오르기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옷 입기라든가 이런 자조 기술이라든가 배변 통제 능력 이런 것들이 향상되어서 상당히 자율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시기의 유아는 여러 충동들 사이에 선택이 요구될 때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려고 한다. 이때가 바로 이제 자율성 대 수치심인데 또 유아에게 대소변 가르기 훈련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독립심을 키워주게 되어서 자율성 개발에 기초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변 가리기 훈련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칭찬을 해주고 유아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히 도와주면 자신의 신체와 주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신감이 자율성으로 발전되고 또 부모가 사회적으로 적합한 그런 행동을 요구하게 되고 해서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환경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유아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동시에 자신의 그 지나친 그런 시도에 대한 주위의 비난도 인식할 수 있게 되어서 이 둘 간의 평형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대소변 가리기 훈련 과정에서 부모가 유아에게 너무 엄격하다든가 실수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면 유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즉 유아가 덜 성숙된 상태에서 외부 통제가 너무 빨리 또는 너무 엄격하게 주어진다면 유아는 자신의 통제 능력이 미약함과 더불어서 외부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무능력에 대한 수치심이라든가 의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부모가 과잉보호하거나 또 무관심하게 되면 유아는 환경에 적절히 대처할 능력을 배울 수 없게 되어서 타인에 대한 수치심을 갖게 되고 외부 세계와 자신을 통제하는 그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뚜렷한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는 자신의 의지력을 불신하게 되어서 자기의심이라든가 무기력과 같은 심리 사회적인 태도를 갖게 되죠. 그래서 유아가 자율성을 충분히 획득하게 되면 이후에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자존심 등을 갖게 되고 유아의 신뢰감이 더욱 높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성 대 수치와 의심의 갈등이 성공적으로 해결되면 심리 사회적인 능력 또는 덕성인 의지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바로 강박적인 행동이라든가 피해망상이라든가 편집증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율성 대 수치와 의심의 극복은 일생 동안 지속되는 자기 통제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릭슨이 얘기한 세 번째 주도성 대 죄의식, 이건 4, 5세의 유아가 경험하는 심리 사회적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것을 해보려는 그런 호기심과 자기주의의 사회 속에서 어떤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 책임을 지는 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놀이에 참여를 하게 되는 시기죠. 그래서 유아는 신체적인 그런 지적 능력이 발달해서 자발적이고 책임의식이 확대되고 자신의 활동을 계속하고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교육이나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고자 할 때 주도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나 계획이 원만하게 성취하게 되고 또 부모가 유아에게 탐색하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허용하고 유아의 질문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해주게 되면 주도성이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신의 목표나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유아의 신체 활동이나 언어 활동 등이 제한되고 간섭되면은 유아의 활동과 질문을 귀찮게 여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유아는 좌절을 느끼고 죄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유아의 죄의식은 부모가 유아 스스로 목표나 계획을 완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기를 꺼려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죄의식은 이성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그런 자녀의 욕구에 대해 부모가 너무 과도한 벌을 주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유아가 자신의 죄의식을 바람직하게 극복하고 주도성을 지닌 채 이 단계를 지나갈 것인가의 여부는 부모가 유아의 주도적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아가 자기 스스로의 활동을 추구하도록 고무된 그런 아동은 주도성이 더욱 강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도성의 발달은 부모가 자녀의 그런 호기심을 인식하고 환상적인 행동을 웃음꽉스럽게 여기거나 금하지 않을 때 더욱 조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아는 체념이라든가 무가치감을 가지고 자신을 내세우는데 두려워하고 동료 집단의 주변에만 머뭇거리고 어른에게 심하게 의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고 추구하려는 목적의식이나 용기가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주도성의 획득은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이후에 하나의 포부 수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도성 대 죄의식의 갈등이 성공적으로 해결되게 되면 심리 사회적 능력인 또 하나의 덕성, 덕성인 그런 목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위기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소극성, 즉 성적 무기력, 불감증이라는 것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세에서 12세 아동이 경험하는 근면성 대 열등감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제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유아가 경험하는 심리 사회적 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동이 경험하는 심리 사회적 위기인데, 이 시기에 아동은 처음으로 형식적인 교육을 통해서 문화에 대한 그런 기초 기능을 배우게 되고 기초적인 인지적, 사회적 기능을 습득하게 되는 시기죠. 그래서 아동은 무엇을 스스로 알아내고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 한다든가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그런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동성 부모에 대한 경쟁의식은 동일시로 승화되고 배우려는 의욕과 생산적이 되려는 강한 의욕이 나타나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동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문화에 대한 기술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근면성이 발달하고 사물이 만들어지고 조작되는 방법에 몰두하기 때문에
근면은 이 시기에 주요한 발달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근면성 획득은 과업에 대한 성실성을 기초로 해서 이후에 학교 생활의 적응이라든가 학업 성취, 개인의 일과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형성하게 되는 시기이죠. 또 근면성 대 열등감의 갈등이 성공적으로 해결되면 심리 사회적 능력 또는 그 덕성인 하나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또 13세에서 20세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이라는 부분이 어떤 청소년이 경험하는 심리 사회적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릭슨은 청소년기 자아 정체감 확립을 전생애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발달 과업으로 보았습니다. 이 시기에 급격한 그런 신체적인 변화, 즉 함께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회적 압력과 요구가 나타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청소년기에 대해서 신체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그런 독립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청소년이란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까,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신을 생각하게 돼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새로운 의문과 탐색이 시작되는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정체감 대 또 정체감 혼란의 갈등이 성공적으로 해결되면 심리 사회적 능력의 어떤 그 적성인 충성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런 충성심은 사회적 습관, 사회적 윤리라든가 사회 이데올로기 자체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때 바로 이제 청소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가 그 친밀감 대 고립감인데 이제 20세에서 40세에 성인이 경험하는 하나의 심리 사회적 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시기는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또 정력적으로 일을 하는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친밀감 물론 사회적 친밀감을 가져야 되고 여기서 친밀감이라는 건 자신에 대한 친밀감을 포함하여 친구라든가 형제, 자매, 부모, 친척, 동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친밀감의 획득이 가능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주요한 위험은 자기 도취되거나 사회적 관계를 맺게 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는 것이죠. 이것은 안락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사회적 공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자기 도취된 사람은 단순히 공식적이고 그런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주도하면서 친밀감의 요구를 위협으로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과 친근감을 나누지 못하고 자신감을 고립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친밀감 대 고립감의 갈등이 성공적으로 해결되면 심리 사회적 능력인 덕성인 사랑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사랑은 자신을 타인에게 관여시키고 이 관여를 지키려는 능력이며 사람에 대한 보호, 존경, 책임의 태도를 가질 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슨에 대한 그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